자, 우리 교재 182페이지네요. 도시군관리계획. 자, 도시군관리계획의 의의는 봤다, 그지요? 이번 진도의 목표는 이것만 보시면 돼. 근데 이제 뭐 하나 보느냐? 우리가 요거 하나만 이해해 봅시다. 요 3번 절차에서 요 1번, 2번 요 두 가지 계획은 이렇게 표현해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상급관청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 한번 이해해보고 갈게요. 자, 우리 국도 전체에 관한 방향은 누가 잡았어요? 국장이 잡았지. 국가가 그 방향을 하나하나 집행하는 해나가는 건 뭐 단위로 집행한다고? 특광시군 단위로 하고 있지요. 그럼 특광시군 단위로 집행하는 할 때 국가가 제시한 방향을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단위로 자 여기서 광역도시계획도 스케치 방향이고 얘도 방향이죠. 방향 잡을 때 이 두 가지 방향은 이 방향에 뭐 해야 돼? 맞아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런 계획들이 국계법에서 도시군 단위로 만드는 이런 계획들이 국가계획하고 서로 내용이 달라. 그러면 국가계획이 우선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방향을 잡을 때는 방향 잡는 이 두 가지 계획은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잡으면 돼, 안 돼? 안 돼. 국가가 제시한 방향에 맞아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승인을 받는다는 건 본래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 국가 방향에 맞아야 되니까.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야?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 예전에는 이 두 가지 계획은 다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방분권에 기초한 법이라면서. 그럼 다음에 우리가 뭘 공부하느냐? 승인권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승인하는 경우는 우리 공법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이제 승인권이 장관한테서 누구한테 내려온 거야? 광역으로 내려오겠지. 시도로 내려온 거예요. 시도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법에서 공부할 때 승인권자 누구예요? 그러면 시도야, 시도. 아시겠죠? 장관이 승인하는 건 몇 번밖에 안 나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럼 그 한 번이 뭔지 지금 몰라도 괜찮아. 근데 뭐는 기억하자. 방향 잡는 두 가지 계획은 수립을 하기 위해서 뭘 받아야 돼? 승인. 승인이란 거 위에서 승인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자, 승인이 났어. 대구시 기본계획에 승인이 났다고 칩시다. 그래, 대구시는 앞으로 이렇게 가. 하고 승인이 났잖아요. 사람으로 치면은 내가 자라서 뭐가 되겠다. 내가 자라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자라서 내가 가수가 되겠다. 이런 나의 어떤 방향을 잡았죠. 그러면 엄마가 승인을 해줬죠. 너 가수해. 승인해 줬지. 이제 그걸 하나씩 집행해 나가는 거야. 이제 그게 관리계획이거든. 자, 그럼 관리계획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인을 받은 내용 중에서 아까 스케치를 보면 집도 그리고 공장도 그린다면서 승인을 받은 내용 중에 한 개씩 뭐 해 나가는 거야? 물감을 칠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승인 받은 것 중에서 무엇을 하지? 이걸 입안이라고 해요. 입안이 뭐야? 안을 세운다. 뭐 말인지 아시겠죠? 자, 가수가 되려고 승인 났잖아. 그럼 가수 되려면 뭐 해야 돼? 아마 적어도 기타도 하나 사고 피아노도 사고 뭔가를 공부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원도 가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씩 해나가는 거야. 그럼 그걸 한꺼번에 다 해야 돼? 한 개씩 해? 한 개씩 해야지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할 거야? 그죠? 그 한 개, 기타 사는 거, 피아노 사는 거, 학원 가는 거, 이게 전부 한 개 한 개가 다 관리 계획이라니까. 그러면, 나 뭐부터 하지? 가수 승인 났어. 뭐부터 하지? 그게 입안이야. 뭐부터 하지? 여기 입안이야. 그래서 기타를 사야 되겠어. 하고 입안 안을 냈어.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래, 기타부터 사자. 하고 뭐 해가지고 결정해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계획은 위에 관청의 승인이 또 필요 있어 없어? 기본계획 밑거리면 위에 관청 승인 받아야 된다며. 너 자라서 뭐 될래? 요 가수가 될 거야 하는 건 승인 받아야 돼. 그러나 요 가수에 승인 났지? 기본계획 승인 나면 그걸 하나하나 집행할 때는 승인 받아 안 받아? 받을 필요가 없고 내가 고민하는 거야. 뭘 하지? 입안을 해서 자기가 뭐 한다고? 결정하는 거야. 승인은 위에서 하는 거지만 결정은 위에서 한다. 자기가 스스로 한다.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야.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방향 잡는 두 가지 계획은 수립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승인을 받은 그 중에 무엇을 하지? 입안에서 결정하는 관리계획은 자, 승인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뭐 한다? 결정해서 집행한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물어봐.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해? 아까 했죠? 기본계획 누가 수립해? 특강장 군수만 해야 돼요? 다른 자가 해도 돼? 군수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뭐가 되겠다는 방향은 내가 잡아야 돼. 요거 꼭 이해하셔야 돼. 그런데 가수가 되기로 이제 성인이 났어. 성인이 나면 기타도 사고 피아노도 사고 할 게 많다며. 학원도 가고. 자, 우리 딸내미가 가수가 되기로 이제 성인을 받아가지고 기타를 사고 싶대. 근데 엄마가 지켜보다가 기타를 먼저 살 일이 아니고 학원부터 가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엄마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차이예요. 기본계획 수립은 반드시 지가 해야 돼. 관리계획은 반드시 지가 입안해야 돼. 엄마가 할 수도 있어. 그런 얘기지. 다시 말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방향은 반드시 특광시장 군수만 수립하지만 관리계획은 입안을 한다고 하거든. 입안은 특광시장 군수만 한다. 다른 자가 할 수도 있다. 그렇죠. 대구시의 기본계획은 대구시장이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되겠지만 그 대구시의 기본 방향이 승인이 나면은 하나하나 집행할 때는 당연히 누가? 대구시장이 입안하는 거야. 그러나 대구시장이 아닌 자가 할 수도 있다. 그럼 대구시장이 아닌 자는 누굴까? 적어도 대구시 위에 국토부 장관이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주시를 생각해요. 경주시 기본계획은 반드시 누가 만들어야 돼? 경주시장이 만들어야지. 경주시에서 그러면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려고 입안 누가 해? 경주시장이 해야지. 그런데 경주시장만 해? 도지사가 할 수도 있어. 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장관이 할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오로지 자기가 특광시장 군수만 하는 것이고 관리계획 입안은 당연히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것인데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성공한 거예요. 이번 진도에서는. 뭐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 관리계획 거기 보면은 입안 기준 돼 있고 입안권자 돼 있죠. 입안권자 원칙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특광시장 군수라고 돼 있죠. 그 1번에 원칙 이렇게 적어주세요. 동그라미 1번에 원칙.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가 입안을 합니다. 그런데 저 밑에 동그라미 3번, 4번 있죠? 그 두 개를 묶으세요. 3번, 4번.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 나와 있죠? 이거는 예외입니다. 예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시에 대한 예외는 국토부 장관만 예외가 될 수 있겠지. 그런데 경산시의 예외는 도지사가 될 수도 있고 국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걔를 우리는 앞으로 국도라고 할 거야. 국도. 국도가 누구야? 국장하고 도지사.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모으고 있는 거야.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앞으로 제가 국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국도가 갖는 의미가 뭐냐? 이 특광시장 군수가 아닌 자가 국도야. 특광시장 군수가 아닌 자가 국도라고. 그럼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게 원칙이야. 이 말은 예외가 있다는 말은 특광시장 군수가 안 한다는 얘기지. 그 안 한다는 특광시장 아닌 자가 예라고 예. 국도. 그래 앞으로 국도가 뭐예요? 그러면 특광시장 군수가 아닌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계획은 특광시장 군수가 입안권자고 예외적으로 국도도 입안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국도는 어디까지나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다. 예외란 것은 항상 뭐가 있어? 사유가 있는 거야. 예외란 건 사유가 나와야 돼. 그죠? 원칙은 당연히 그거 하는 거지만 대구시장이 당연히 대구시장이 입안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국장이 입안한다는 건 예외거든. 그러면 그 사유가 있다니까. 사유가. 그 사유는 우리가 국토부 장관이 나오면 항상 사유 1번이 국가계획이에요. 만약에 대구에서 국가적인 사업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입안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대구시에서 하지만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기는 예외가 없고 오로지 누구? 덕광시장 군수. 여기는 당연히 덕광시장 군수인데 예외가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 됐죠? 한번 연습해 봅시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에서? 덕광시군에서 누가? 덕광시장 군수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예외가 없이 덕광시장 군수가 해야 됩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디에서? 덕광시군에서 누가? 덕광시장 군수가 입안을 하는 겁니다. 단 예외적으로 국도도 입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국도는 무슨 의미다? 덕광시장 군수가 아닌 자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덕광시장 군수가 아닌 자. 자, 됐습니다. 거기 있는 뭐 절차 지금 모르셔도 돼요. 그런 거 지금 못 보면 넘기세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있죠. 자, 우리가 국회법이 계획으로 집행한다면서. 근데 세 가지 계획 중에 집행하는 건 뭐밖에 없어? 관리계획밖에 없죠.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광역이나 기본계획으로의 내용은 공부 안 했거든. 근데 관리계획의 내용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집행을 하는 거라니까. 뭐 뭔지 알아요? 그럼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몇 개가 있더라? 박스 안에 6개가 있었죠. 어디에 있었던가요? 172페이지에 있었죠. 172페이지 동그라미 4번. 도시군 관리계획 나와 있죠? 그 밑에 박스 있잖아요. 그 박스 6개를 뭘로 결정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 박스 보시면서 대답하세요. 그 박스가 전부 모여야 관리계획이다. 박스 안에 한 개 한 개가 다 관리계획이다. 한 개 한 개가 다 관리계획이에요. 그 1번에 뭐라 적혀 있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만다,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용도지역을 하나 지정하는 것도 관리계획이고 용도지구를 하나 지정하는 것도 관리계획이고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자, 그 6개를 한번 적어볼게요. 요거를 지우고 좀 길게 적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국회법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3가지 계획을 공부하셨어요. 근데 했는데 요 2개는 그냥 스케치고 최종적으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뭐를 하는 건데 집행을 하는 건데 그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 6개. 자, 요 집행이란 건 그럼 결국은 무슨 절차로 결정을 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요 6개까지 공부하면은 우리는 계획에 의한 집행이 끝난 거야. 그럼 우리 국회법은 왜 계획을 통해서 집행을 해요? 난개발 막으려고. 아시겠죠? 이 법이 만들어진 중요한 취지 중에 한 가지가 난개발 방지야. 난개발 방지. 자, 첫 번째 관리계획으로 뭐를 결정했어요? 용도, 지역. 그리고 또 뭐를 결정했어요? 용도, 지구라는 게 있죠. 용도, 지구. 이번에 보니까 뭐 저기서 박스 안에. 한번 읽어볼까요? 개발제한구역 또 도시자연공원구역 또 시가와 조정구역 또 수산조합보호구역 돼 있죠? 그 첫 글자 따면 개도시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도시수. 무슨 도시? 개도시. 그 다음 마지막에 맨 밑에 보면은 파란색 깔로 되어 있습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 되어 있죠. 그것도 같은 건데. 자, 이번에 개도시 수가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앞으로 이걸 용도구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6번째 입지규제 최소구역 있죠. 그것도 용도구역입니다. 같은 용도구역인데 왜 위험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따로 적어놨느냐?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격이 달라. 그래서 왜 따로 적어놨는지는 우리가 다음에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하고 마지막에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있죠. 요것이 용도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용도구역은 총 종류가 몇 개예요? 5개죠. 개도시수 5개를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관리계획으로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는 얘기네. 관리계획으로. 관리계획은 아까 무슨 절차 한다고 그랬어요? 뭘 하지? 입안해서. 최종적으로 뭐 해서?
결정해서 집행한다고 했죠. 입안 결정해서 집행하거든. 그럼 이 동네 용도지역이 뭐냐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들어보셨죠? 요 동네를 주거지역으로 결정하고 싶어.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할까 입안을 해. 그 일정한 절차가 있겠지. 주민 의견 듣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 주거지역으로 결정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하고 결정해서 우리한테 딱 고시해서 알려주면 이 동네는 주거지역이 되는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드는 게 다 무슨 절차로? 요 관리계획 절차로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한 개 한 개가 다 관리계획이야. 얘를 뭐라 부르고? 용도지역. 얘를 뭐라 불러? 용도지구. 요 다섯 개를 뭐라 불러? 용도구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이나 지구구역을 관리계획으로 뭐 한다? 입안에서 결정하지? 결정하고 자 결정한 것을 한번 결정하면 영월이 간다 변경할 수도 있다. 자 변경 다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뒤에는 변경이란 말이 따라붙어요. 자 그리고 용도지역지구구역을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죠. 영어로 말하면 다 뭐야 이게 존이잖아. 지역지구구역은 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지정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말이나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뭐 했다? 지정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다. 뭐 말인지 아시겠죠? 자 결정 그럼 나중에 우리 시험에 물어봐.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입안 결정하는데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지정권자와 결정권자는 같다 다르다? 같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계획 절차로 용도지역이나 지구나 이런 용도구역을 지정하기도 하고요. 이미 지정된 것을 변경하기도 한다니까. 아시겠죠? 변경을 할 때도 무슨 절차로 해야 돼? 다 관리계획 절차로 해야 된다는 거야. 응? 이 동네 주거지역 지정할 때 무슨 절차로 지정해? 관리계획. 주거지역 지정되는 걸 상업적으로 바꾸려고 그래. 바꾸려고 무슨 절차를 거쳐야 돼? 관리계획. 뭐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정할 때도 관리계획 절차 입안 결정해야 되지만 지정된 것을 뭐 할 때도 변경할 때도 똑같은 절차를 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2번 속여도 눈은 못 속여. 눈은 다 보여. 눈은 다 보여. 그래서 우리는 요 변경을 앞으로 제가 이렇게 물을 거예요. 변경이 뭡니까? 무슨 행위입니까? 그럼 이렇게 대답하세요. 변경은 새로운 행위다. 그러니까 이 동네 주거지역 지정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해야 되지만 변경도 새로운 행위니까 똑같이 하라는 거야. 똑같이 관리계획 절차를 다 거쳐서 변경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변경은 새로운 행위에 똑같이 하는 거야. 자 이해가 되셨나 물어볼까? 자 내가 뭘 건축 허가를 받았어. 허가를 받았어. 허가 받은 내용을 뭔가 좀 변경을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야. 허가를 상 받은 상을 변경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허가 받아 이 말이라니까. 그게 새로운 행위야. 허가 받았는데 뭔가를 바꾸고 싶잖아요. 다시 허가 받으라니까. 그게 새로운 행위야. 자, 내가 관청에 가서 뭐 인가를 받았어. 인가를 얻어냈는데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 싶어. 그럼 어떡하라고? 다시 인가 받으라는 거야. 다시. 아시겠죠? 내가 뭔가를 신고를 했어. 이렇게 하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내용을 바꾸고 싶어. 다시 신고해. 이런 얘기라니까. 다시 신고해.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 새로운 행위라고 불러. 딱 하나 변경할 때 다시 해 라고 하면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 관에 등록하는 거. 우리 중개업 등록. 아니면 우리가 뭐 주택법에 가면은 내가 건설업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등록하는 거 있거든. 등록한 사항을 뭐 바꾸려 할 때 다시 등록한다 그러고 그때는 뭐 신고하는 게 있는데 그건 지금 몰라도 돼. 어쨌든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보다 변경은 무슨 행위다? 새로운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래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무슨 절차? 관리계획. 지정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도 무슨 절차? 관리계획.
그렇습니다. 이해됐지요? 그래서 1번에 뭐라 돼 있어?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이렇게 있죠. 지정 또는 우리 지금 172페이지 그 박스 안에 보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도 다 관리 계획을 한다. 한 개가 다 관리 계획이야. 이번에 개발 제한 구역이나 다른 건 몰라도 개발 제한 구역은 많이 들어봤죠. 그림별 등. 자, 이런 궤도 시수를 또 뭐 한다? 지정하거나 뭐 한다? 변경. 그러니까 항상 변경이라는 말이 따라붙어. 변경.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자, 어떤 예를 들어서 계획을 수립했잖아. 계획을 한번 수립하면은 영원히 평생 가야 돼. 변경할 수도 있어. 변경할 수 있죠. 항상 뒤에는 무슨 말이 따라붙어? 변경 이런 말이 따라붙어. 수립할 때도 이런 절차를 거쳐라. 수립된 걸 뭐 할 때도 변경할 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라.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기억니은, 우리 책은 기억니은 돼 있죠. 그게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세 번째가 뭐예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돼 있죠. 자꾸 읽으세요. 기반시설을 뭐 한다? 한 번 더 설치하고 또 정비도 하고 개량도 하고. 자, 물어봅니다. 요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래. 기반시설이 뭐냐면 우리는 영어로 기반시설을 인프라라고 그래. 인프라. 인프라스트럭처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뭔가 기반이 된다는 것은, 기반이 된다는 말은 이해하죠? 뭔가 기반이 있어야지. 여기 아파트를 지으려면 기반이 있어야지. 아파트만 덩그랗게 지어놓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병원도 있어야 되고요. 학교도 있어야 되고요. 마트도 있어야 되고요. 맞지요? 이런 게 살아가는 게 되는 기반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편익시설, 그죠? 이런 시설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니까. 그걸 기반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럼 건물이 들어서면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반드시 도로가 있어야 되죠. 상하수도 들어가야죠. 건물이 있는데 수도꼭지 물이 안 나와.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뭐까지도 이게 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은 기본적인 어떤 생활과 관계된 것만이 아니고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것들도 기반시설이 들어간다니까. 예전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우리 영화에 뭐 70년대 뭐 강남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친구가 좋아서 가면 안 되는 데까지도 악마의 대지까지 따라간다는 뜻이었잖아. 그런데 지금은 강남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70년대 강남을 개발하는 그 시기. 자, 제가 부산에 1970년대인가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촌에 살다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사를 갔는데 전부 허벌판이고 논이고요. 미나리 밭이고 그랬었거든. 그때 그 땅을 좀 사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그때 나이가 좀 있었어도 샀을 건데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 논이 그렇게 중요했는가 봐. 안 샀어. 그때는 시골에 논값이 더 비쌌어요. 부산의 땅값보다. 그러니까 그 팔면은 죽는 줄 알았던 거야. 자, 뭔 얘기해도 그냥 얘기지. 그때는 집을 지어. 그때는 그 택지 개발을 해요. 택지 개발을 하면은 딱 이렇게 택지 개발하잖아요. 네, 처음 도로가 있고 집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야말로 집만 지어요. 왜? 그때는 그냥 들어가서 잠자는 공간이 필요한 거야. 주변에 무슨 쾌적한 공원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그 당시는 그런 거 고려할 시기가 아니고 내가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그런 시기였거든. 산업화가 가속화가 되면서 경제개발 5개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던 처녀총각들이 어디로 도회지로 이렇게 빠져나오던 시절이었잖아요. 그 시절이 이제 60대, 70대. 지금 70대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공장 다니면서 돈 벌어가지고 동생들 공부시키고. 그죠? 그런 시기였다니까. 자고 나면은 어느 집 딸내미가 야반도주했다. 편지 써놓고. 그런 얘기를 심심찮게 듣던 그런 시기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이렇게 기반시설이 이런 공원까지도 기반시설이 이렇게 이제 법에서 정해놓고 있다니까. 어쨌든 이런 기반시설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동네에 도로라는 기반시설 하나 만들고자 한다. 도로라는 기반시설을 뭐 한다? 설치한다. 무슨 절차로?
무슨 절차로 하라고? 관리계획. 한 개 한 개가 다 관리계획이라고. 이거부터 알아야 돼. 나중에 뒤에 가면 요걸 공부할 때 절차는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야. 관리계획으로. 자, 기반시설이 설치가 됐는데 그걸 정비를 해야 돼. 시간이 지나면 정비해야지. 무슨 절차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자, 기반시설을 개량을 하려고 그래. 무슨 절차로? 관리계획으로. 그 물으시면 이거 한 개 쏙 빼서 물어본다니까. 기반시설을 개량하고자 합니다. 기반시설 중에 하천이라는 게 있어. 하천은 재해를 막는 시설이거든. 비가 왔을 때 수해가 발생 안 하고 하기 위해서 인공 하천도 만들고 해요. 그러면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 이렇게 불러. 하천을 정비하는 거죠.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아니다? 맞다 이런 얘기요. 뭐만 이해하죠?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도 하고 정비하기도 하고 개량하기도 하고 이것도 다 관리계획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 뭡니까? 신도시 개발 사업이죠. 도시 개발 사업. 자, 도시 개발 사업은 딱 들어보니까 무슨 사업인지 알겠네. 신도시 개발하는 거죠. 신도시 개발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사업이 있어요? 정비 사업 있죠. 정비 사업은 딱 들어보니까 알겠네.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좀 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분가를 한 법률이 두 개가 있다. 분가라는 얘기를 썼죠. 분가. 분가는 한 집에 살았는데 집이 복잡해지니까 아들, 딸들을 시집 장가 보내서 내보내는 거잖아. 그지요? 분가라는 말 썼잖아. 무슨 법? 도시개발법하고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 두 개가 분가된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요 두 가지가 본래는 뭐의 내용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죠. 내용인데 요 두 가지 사업은 법을 따로 만들어 놨다니까. 법을 따로 만들어 놨어. 분가를 시켰어.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법이 뭐다? 도시개발법이에요. 자, 이 정비 사업을 하는 법이 뭐다? 이러면 읽어보세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자꾸 읽어야 돼. 우리가 지금 하는 용어들은 평소에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요. 용어 익숙해지는데 한두 달 걸려. 그래서 자꾸 말을 해야지 익숙해지지. 눈으로만 봐가지고는 절대 익숙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 법은 국토계획법에서 뭐 했다? 분가했다. 분가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내용과 비슷하다, 비슷하지 않다? 비슷하다. 근데 똑같다, 조금씩 다르다? 다르다. 그럼 뭐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요 3번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요 세 가지, 요 3번, 4번이 사업하는 거거든. 요것도 사업하는 거잖아. 사업. 요것도 사업이죠. 요것도 사업이죠. 요 세 가지 사업이 비슷해요, 안 해요?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사업은 반드시 뭐 해야 돼?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시겠어요? 자, 관리계획 내용을 우리가 보시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저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3번, 4번은 뭐 하는 거다? 사업하는 거다. 사업인데 무슨 절차로 결정해서 사업을 해요?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아시겠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업의 이름을 우리 이렇게 불러. 도시군에서 하는 무슨 사업? 계획사업. 한번 따라보세요.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에서 하는 무슨 사업이다? 계획사업. 이 계획사업이라는 건 계획으로 결정했다는 거거든. 그 계획의 이름이 뭐다? 도시군 관리계획. 저를 보세요.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대답해 보세요.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하는, 그러면 돼. 그러면 되지. 그렇잖아요.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그 도시군 계획사업이 몇 개라고? 도시군 계획사업이 몇 개야? 3개지. 3번의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거 하나, 또 신도시 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하고 요 3가지 사업을 우리는 뭐라 불러?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우리 2년 전에 기출문제 1번 문제다. 다음 중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 뭐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거죠. 뭐 1번 문제 이런 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자, 제일 들어보세요. 3, 4번은 뭐 하는 거야? 사업 3개 중에 2개는 이 법에서 해. 법이 따로 돼 있어. 2개는 법이 따로 돼 있어. 그럼 국토계획법에서는 사업 3개 중에 3번 요 1개만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국토계획법이 다 끝나면 무슨 법 공부해? 도시개발법. 아시겠죠? 도시개발법이 다 끝나면 뭐 공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공부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토지공법이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있었잖아. 농지법에 4개 공부했잖아.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다 토지공법이 한 집안 식구야, 원래. 한 집안 식구이기 때문에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다. 이해갑니까? 요거 이해해 주시면 돼. 우리가 11월, 12월 과정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릴 때 요걸 빨리 이해를 하고 잡아줘야 돼. 나중에는요, 이게 도시개발법이 여기서 나온지도 모르고 시험장에 가는 사람 많아요. 여기서 나온지도 모르고 시험장에 가는 사람 많다니까. 강의하는 사람도 도시개발 사업의 관리계획이 아니래요. 강의하는 사람도 그렇게 강의를 해요. 응? 우리 자식이 분가를 해서 밖에 나갔다고 저 자식 내 자식 아니래 이제. 분명히 관리계획 내용이라고 되어 있잖아 지금. 법이 따로 분가를 시켜놨을 뿐이야. 아까 우리 개발제한구역 있죠. 요 두 놈도 이 관리계획의 내용이지만 얘도 지금 분가를 시켜놔서 법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 그럼 다음에 이제 요거 공부할 때 이렇게 또 외워. 궤도는 이 법이 없고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또 공부한다니까. 1년 내내 그렇게 또 외울 거야. 자, 우리는 일단 관리계획 내용은 요 1, 2, 3, 4를 이번 진도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이걸 적은 이유가 뭘까?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걸 또 외운다. 어떻게 하더라? 하여튼 용계기도 뭐 이렇게 외워 또. 용계기도지 이래요. 환장한다니까. 나중에 이거 모르실 분은 있을까 없을까? 나중에 아무도 없어. 왜? 이걸 강론에서 하나하나 계속 공부한단 말이야. 하나하나 공부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처음 공부할 때 외우니까 저렇게 외우면 되네. 근데 우리 공법수행 가니까 막 그렇게 외우라 소리도 안 하고 막 계속 용도식 얘기하고 막 머리가 아파 죽겠어.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공부하는 하는 방법을 잘 잡아야 돼요. 처음에 이해해버리면 암기할 게 확 줄어들어. 암기할 거 천지 암기할 거. 나중에 암기할 게 천지라니까. 그런데 암기 안 할 것까지 다 암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용량이 초과돼가지고 나 이거 못하게 된다니까. 나중에 막 글자 만들어 외우잖아요. 무슨 법에서 공부했는지도 몰라요. 어디서 들어는 봤어. 공시법에서 했는지 공법에서 했는지 그거 자체가 기억이 안 나. 그 외운다는 거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면서 외우는 그것도 쉽지가 않은데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가 외우잖아. 그걸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는 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애국가 사절을 지금 처음 배운다면은 외워질까? 안 외워져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기억해? 그냥 들으면 머릿속에 박히는 그런 시절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 유치원 시절에. 그 애들은 듣는 대로 그대로 머리에 박혀 그냥. 근데 우리는 안 그래. 반사를 시킨다니까. 우리는 반사를 지켜버려. 다 튕겨내버려. 튕겨내버려. 그래서 무조건 암기는 힘들어요. 여기 뭐 우리 뭐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은 그 20대 정도 같으면은 그야말로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는 가능할 수도 있어. 근데 40대, 50대 넘어가면요. 이게 안 외워집니다, 이거. 안 외워져. 자, 50대 이상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올해는 진짜 합격률 100%다, 100%. 저도 5분 전에 생각한 거 기억 안 나요. 진짜 뭔가를 하려고 갔는데 다른 짓만 하고 온다니까. 뭔가를 하려고 갔는데. 그렇다. 자, 그래서 우리 관리계획은 크게 2개로 나누는데 1번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뭐 하려고 만들었느냐. 얘는 용도를 정하려고 만든 거예요. 용도를 정하려고 만든 거야. 용도를 정하려고 만든 거야.
이름이 지역이고 지구고 구역인데 지역, 지구, 구역을 정하는 목적이 뭐다? 용도 정해주는 거야. 토지의 용도. 그럼 쉽게 말해서 이 땅에 아파트 지을 수 있나 없나를 정해주는 거야. 이 땅이 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해주는 거야. 그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에요. 그 용도라는 말은 어렵지 않죠? 토지 용도 정해준다니까. 어떤 용도로 써야 될지. 그게 용도고 우리는 지금 뭐만 알면 돼? 지역, 지구, 구역이 무슨 말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지역, 지구, 구역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용도를 정해준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도를 정해주는 건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목적이 뭐예요? 행위 제한한다. 이런 얘기예요. 행위 제한이 목적이다. 그러면 행위를 제한하는 이유가 뭘까? 토지를 효율적으로, 그죠? 경제적으로 이용하려고 행위를 제한하는 걸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제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4번은 뭐 하는 거라고? 사업하는 거네. 그럼 이런 얘기네. 관리계획이 내용이 뭐가 있어? 라고 누가 물으면 관리계획으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정해서 행위도 제한하고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뭐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게 관리계획 내용이야. 행위 제한하고 사업하는 건데 뭐 이걸 1년 동안 못 외워가지고 용계기가 어떻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리계획 내용은 크게 두 개예요. 예, 관리계획으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정해서 뭐 하고 행위 제한도 하고 또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뭐도 하고 사업도 하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이 뭐냐면은 다섯 번째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건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단 우리가 용도, 지역, 지구구역하고 요 사업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좀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어디를 보시면 이제는 되는가요? 저 뒤로 아까 돌아가 봅시다. 예, 184페이지인가요? 184페이지 보니까 도시공관리계획 전체 체계 이렇게 돼 있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있죠? 그 다음에 기발서 설치정비 계량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있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는 보면은 무슨 말인지 오히려 헷갈리니까 안 보셔도 되고 아까 박스 안에 6개가 있다. 요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6개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획 3가지를 봤잖아요. 계획 3개는 우리 학습 목표가 뭐라고? 계획의 의 그리고 뭐? 성격. 세 번째 뭐? 절차. 요 공부하는 거거든. 우리 시험에 이거 물어봐. 의 성격은 이제 우리 지금도 다 알고 3, 4월 가면은 다 알아. 그러니까 절차만 기억하면 되는데 절차는 뭘 했어요? 요 2개는 수립을 하기 위해서 뭘 받아야 돼? 승인 받아야지. 승인. 우리 공법에 장관이 승인하는 거 몇 번 나오고? 한 번밖에 안 나오고 승인권은 다 시도로 내려왔어.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 자, 관리계획은 승인받아요? 입안에서 결정해? 입안에서 결정하지? 요 결정은 위에서 하는 거다? 지가 하는 거다? 지가 하는 거야. 위에서 다 결정해 주면은 대구시에서 할 일을 다 중앙정부에서 결정해 주면은 그게 무슨 지방분권이요? 대구시에서 결정해서 하는 거지. 단 방향은 중앙정부의 방향에 맞아야 되겠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차까지 봤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보는 게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내용 있죠? 요 6개 보는 거야. 그럼 요 6개를 다 보면 뭐가 끝난다고? 계획에 의한 집행이 끝나는 거야. 응? 그러면 요거까지 공부하면은 뭐가 끝나는 거야? 도시개발법 정비법까지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럼 토지공법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토지공법 이게 전부야.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우리 시험에 나오는 토지공법은 요 6개가 전부예요. 개발법, 정비법이 여기 들어있거든. 이 끝이야. 이 6개는 뭘로 결정해? 도시군 관리계획.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용도지역이란 놈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용도지역, 용도란 말은 알겠어. 용도란 말은 알겠는데
용도 지역이 도대체 뭐고, 용도 지구가 도대체 뭐고, 용도 구역이 뭔가, 이제 요 개념만 우리가 좀 구분이 되면 돼요. 지역, 지구, 구역의 개념. 전부 다 용도를 정해주는 거고, 전부 다 결론적으로 뭐 하는 거야? 행위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행위 제한하는데 이름이 얘는 용도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지역. 요게 1차적으로 행위를 제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차적으로 용도 지역이라는 걸 정해서 행위를 제한하고 2차적으로 용도 지구를 지정해서 행위를 제한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이해하면 될까? 1차적으로 지역을 지정해서 행위를 제한했어. 원하는 목적이 다 달성이 됐어. 그러면 2차적으로 또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이 용도 지구는 2차적인 용도 지구는 1차에서 하는 행위 제한을 보충하는 거예요. 보충해서 용도 지역이 더 잘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지역에 부족의 지구가 지정했어. 그런데 3차적으로 또 행위를 제한해. 그 말은 1차, 2차로 지역, 지구로 행위를 제한하는데 목적이 다 달성이 됐어. 그럼 얘가 필요 있어,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또 3차적으로 지정하는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안 적어. 얘는 자, 주가 지역입니다. 얘는 얘를 보충하는 거야. 그러면 얘도 얘를 보충하려고 지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요 말이 좀 어려워지는 거야. 자, 요걸 이제 요렇게 한번 이해를 해 봅시다. 자, 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방에 한번 차를 마시러 한번 가보면 돼요. 다방에 차를 한번 마시러 가보죠. 요즘에도 다방이 가끔 있지요. 다방하고 커피숍 이런 거 좀 다른 거야. 요즘에 뭐 스타벅스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거야. 다방에는 가면 누가 있어? 다방 내지가 있어. 다방 내지가. 잘 모르네. 너무 젊으니까 또 대화가 안 되네. 다방에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자, 다방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메뉴판 있죠? 메뉴판이 있어. 그럼 내가 가 앉았어. 그러면은 내질 하니까 모르니까 알바생이 뭘 들고 와? 메뉴판을 들고 오겠지. 메뉴판을 들고 와. 메뉴판을 들고 온 내가 나한테 메뉴판을 들고 와서 이렇게 들이밀어요. 뭐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 그 말의 의미는 이것 중에 한 개 먹으라는 거예요. 혹시 생각 있으면 하나 시키세요. 이런 뜻이에요. 꼭 먹어야 돼? 꼭 먹어야 돼? 안 먹어도 돼? 지금 별로 생각이 없고 다음에 와서 먹을게. 이래도 돼요? 그럼 가면 안 돼. 그러면 꼭 먹어야 되는 거야. 갔으면 하나 꼭 시켜야 돼. 그 용도 지역이야. 용도 지역이 없는 땅은 있다 없다? 없어.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용도 지역은 다 있어야 돼. 용도 지역이 없으면 안 돼. 자, 그래서 메뉴판에 보니까 커피도 있고 녹차도 있고 있어. 유자차도 있고 쌍화차도 있고 있어. 그래서 커피를 시켰어. 이게 뭐다? 용도 지역이에요. 무조건 한 개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가서 뭐 드실래? 이러니까 나는 커피하고 녹차 갖다 줘. 두 잔을 시켜 먹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 사람은 거기에 무슨 볼일 있어 간 게 아니고 커피 녹차 마시러 간 거야. 커피하고 녹차가 땡겨서 간 거야 지금. 대부분 보면은 커피 시키면 커피 시키지. 나는 커피하고 녹차 갖다 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 하는 대화는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얘기해버리면 대화 자체가 안 돼. 누가 커피 녹차 다 시켜. 지금 뭐 안 시켜도 된다 그러면 안 시킬 판인데 지금. 그래서 시켰어. 그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요.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모든 토지에 다 용도 지역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땅을 하나 샀어. 그러면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용도 지역 한 개는 무조건 있어요. 용도 지역 있는 거야. 그럼 그 용도 지역으로 행위를 제한하거든. 행위를 세 가지를 제한해요. 나중에 공부하실 거야. 행위를 제한한다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다방에 갔어. 왜 다방 얘기를 하느냐면 예전에 다방에는요 백수들이 앉아서 시간 때우는 공간이기도 해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백수들이 할 일이 없잖아. 갈 데가 없지. 차라리 공인중개사 공부해서 사무실 내놓았으면 갈 데라도 있지.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 퇴직하고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럼 퇴직하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집에서 좋아해 안 해? 안 좋아한다니까. 그런 사람을 삼식이라고 그래. 삼식. 제 친구 중에 삼식이가 있는데 이름이. 집에서 삼식 새끼를 다 먹으면 안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어디에 나가야 돼. 갈 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뭐 서울 같은 데 가면요. 퇴직하신 분들 배랑 짊어지고 내 산에 다녀. 지하철 타고. 갈 데 없으니까 지하철 타고 지하철 계속 갈아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막 돌아다닌다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격증 따서 뭐 한다고 사무실 열어놓으면 갈 데가 있잖아. 가. 친구들끼리 모여서 고스톱 치고 앉아 놀아도 갈 데가 있어.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 예전에는 이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가? 다방으로 가. 다방으로. 앉아 놀아. 하루 종일 앉아 놀면은 미안해요, 안 해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앉아 놀아봐. 얼마나 미안하겠어. 그러니까 또 시켜 먹어. 조금 이따 또 시켜 먹어. 그 옆에 또 아가씨들 한 잔씩 사줘. 응? 그러면 뭐 지금은 커피값이 비싸지만 예전에 커피값 한 10,000원 정도 들고 나가면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야. 그런 공간이라니까. 그래서 야 나는 어차피 그냥 여기 하루 종일 있을 거니까 커피하고 녹차 우유사 다 들고 와. 다 들고 와. 하루 종일 먹을 거 다 들고 와. 그러니까 한 그릇에다가 쓱 부어가지고 마시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또 고민하면 안 돼. 그런 사람 없어. 그런 사람 없어. 먹으면 되지 또 이러면 안 돼. 그런 사람 없다니까.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이라는 놈은요. 절대로 자기들끼리 서로 간에 중복이 되면 돼, 안 돼? 내 땅은 주거지역인 동시에 상업지역도 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제한이 있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제한이 들어가는 건데 내 토지는 주거지역도 상업 다 돼.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내가 땅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쪼개져 버린 거야. 이쪽 동네는 주거지역, 이쪽 동네는 상업지역. 이건 중복된 거예요. 걸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의 대지가 걸쳐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중복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중복되면 안 된다 하는 거 요건 특징. 그럼 용도지역 개념이 우리 시험에 한 번씩 물어보면요. 요 중복 관계를 물어봐. 용도지역끼리 중복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커피를 시켰어요. 커피를 시켰는데 커피 맛이 너무 좋네. 너무 좋네. 블랙 커피를 마시는데 너무 좋네. 그러면은 더 이상 필요가 없지. 근데 나는 블랙 커피가 입에 안 맞아. 거기다가 설탕도 넣어야 되고 크림도 넣어야 되고 넣어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다방에 가면은 하얀 종지기가 2개가 있어요. 한 개는 프림만 있는 거고 한 개는 설탕통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커피에 이제 설탕도 넣고 크림도 넣고 넣죠? 이게 용도지구예요. 그럼 용도지구는 우리가 지금 내가 이게 지금 설탕 크림을 넣는 건 설탕을 먹고 싶어서 넣는 거 아니죠? 커피를 맛있게 먹으려고 넣는 거야. 설탕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럼 이 설탕 크림은 커피를 위한 거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충하는 개념이지 용도지구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여기서 이미 행위제한 하고 있잖아요. 행위제한을 때로는 강화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완화를 시키면서 이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설탕 크림은 커피의 맛을 내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둘 관계를 아시겠어요? 이 2개는 보완제예요? 대체제예요? 보완제지. 보완제.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커피에는 설탕 크림만 넣어야 돼? 다른 걸 넣어도 돼? 커피에 설탕 크림만 넣어야 돼? 다른 걸 넣어도 돼? 그 뭐지? 강황이라는 거 알아요? 커피에 강황 넣어서 뭐 마셔봤어요? 저는 마셔봤어요. 팁에 나왔다니까. 이걸 커피에 넣으면 믹스 커피에 넣으면
나쁜 성분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너 먹어봤어. 맛이 없어.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먹어볼까 하다가 그냥 안 먹었는데 내가 강황을 들고 가서 다방에 가서 강황을 넣어서 내가 먹어. 다방에서 쫓아내 안 쫓아내? 안 쫓아내지. 그 다방법 위반 아니에요. 괜찮은 거야. 여기서 에이스 과자 부스러기 찍어 먹어도 돼 안 돼? 된다니까. 좀 주면 돼. 나 혼자 먹으면 뭐라 하지만 조금 주고 먹으면 된다니까. 다시 말해서 이 용도 지역은 본래 법령에서 딱 정해놨어. 메뉴판이 딱 나와 있어. 커피 녹차하고 메뉴판을 들이민다는 건 여기 있는 거 시켜. 여기 있는 거 말고 다른 거 시켜도 돼. 있는 거 시키라는 게 있는 거. 용도 지역이란 건 법에 딱 정해놨다니까. 법령에서. 근데 용도 지역은 어때요? 내가 가져가서 너 먹어도 돼. 그런 차이점이야. 그런 차이. 그럼 내가 가져가서 먹는다 이걸 지방자치단체가 만든다 이걸 우리는 조례라고 그래요. 그럼 용도지구는 조례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 용도지역은 조례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조금 아직까지 작년이 아니네 올해네. 잠깐 개정된 게 뭐냐면 커피는 커피인데 예전에는 다방 가면 커피하면 딱 정해져 있어. 무슨 커피 안 물어봐. 그냥 커피 갖다 줘. 그런데 지금은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커피 종류가 다양해진 거야. 그러니까 커피라는 메뉴 그거는 똑같은데 내가 그걸 내가 알아서 그걸 쪼갤 수는 있어. 아메리카노 주세요. 무슨 라떼를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이제. 그런 특징이 있어. 자, 어쨌든 그거 지금 100% 이해 못 하셔도 돼. 얘와 얘는 차이. 얘는 분명히 딱 정해놨는데 새로운 걸 만들 수는 없어. 메뉴판에 없는 걸 갖다 달라고 하면 안 돼. 그러나 용도지구는 법령에 있는 거 말고도 내가 가져가서 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조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거는 특징들이 있어요. 거의 지역과 지구의 어떤 관계예요. 대충 이해갑니까? 그래서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의 용도지역을 다 깔아. 뭐 단위로? 특광시군 단위로. 이거 놓치면 안 돼. 우리 또 한창 이야기하다 보면 특광시군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용도지역이라는 걸 정할 때는 대구는 대구시를 단위로 정하는 거예요. 대구시를 단위로. 무슨 절차로?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정해놓고 용도지역으로 행위를 제한해. 근데 부족해. 그럼 거기다가 뭘 지정해? 용도지구를 지정해. 뭐 말인지 아시죠? 상업지역 이렇게 정했는데 상업지역이라는 행위 제한이 있어. 근데 거기 보니까 여기는 불이 날 위험이 많아. 화재 위험이 많아. 그럼 거기다 뭘 지정해요? 방화지구 이렇게 가 용도지구를 정해서 이 동네는 절대로 불에 타는 재료로 건물 짓지 마. 이렇게 또 규정을 둔다니까. 그게 용도지구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용도지구까지. 그럼 용도지구는 모든 토지에 다 필요할까요? 무조건 이거 설탕 그림 넣는 거 아니죠? 필요한 데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국지적으로 지정한다. 아니면 용도지역에 부가적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용도지구는 자기들 상호 간에 중복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커피 한 잔에 설탕 크림 2개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죠. 커피 한 잔에 뭐 소금도 넣을 수 있어요? 그건 내 맘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용도지구 자기들끼리 중복은 가능하다. 이런 특징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방에 가서 커피를 마셨어. 설탕도 넣고 맛있게 먹었어. 그 뒤에 뭐가 필요할까 이런 얘기죠. 그 뒤에 필요한 게 뭐예요? 용도구역이에요. 용도구역. 요거는 조금만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칠판 지우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